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80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최근 자신보다 30살이나 어린 50세 여성과 재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결혼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80세이고 서울 강남구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서 연락도 뜸했습니다. 매일 혼자 집에서 TV만 보며 지내던 중 작년 봄에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미영 씨는 50세로 저보다 30살이나 어렸지만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미영 씨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도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그러면서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가끔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관심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자식들은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한데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몇 달 후 미영 씨가 갑자기 울면서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는 어르신을 남자로서 좋아하게 됐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젊고 예쁜 여자가 저를 좋아한다는 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영 씨는 계속해서 저에게 잘해줬고 저도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나다가 미영 씨가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결혼해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동네 아는 분들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무슨 결혼이냐, 분명히 돈 때문일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저는 정말 진심으로 어르신을 사랑해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작년 가을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간소하게 혼인신고만 했는데 미영 씨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영 씨가 아침마다 맛있는 식사를 해주고 저희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혈압약도 챙겨주고 병원 갈 때도 함께 가졌습니다. 이런 보살핌을 받으니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가 갑자기 어르신, 저희 집이 너무 좁아요.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 30년 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자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가 제가 요리하고 살림하기에는 지금 집이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8억이었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서 기존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는데 미영 씨가 부부가 됐으니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결혼한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 미영 씨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고 가끔 짜증을 내는 일이 늘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집안일 다 하는데 용돈이 너무 적어요 라고 하면서 생활비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00만 원을 줬는데 점점 300만 원,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영양제를 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비싼 건강식품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미영 씨가 자꾸 제 통장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나이 드시니까 돈 관리가 힘드시죠?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미영 씨가 계속 고집을 부려서 결국 통장과 카드를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돈을 쓰려면 미영 씨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려고 해도 어르신, 카페인은 건강에 안 좋아요 라고 하면서 못 가게 했습니다. 몇 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영 씨가 갑자기 어르신,
제 남동생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금액을 물어보니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건 너무 큰 돈이야 라고 했지만 미영 씨는 가족이 된 이상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갚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후에도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르신, 엄마가 병원비가 필요해요. 언니가 아이 학비 때문에 힘들어해요.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총 1억 원 정도를 미영 씨 가족들에게 줬습니다. 더 이상한 건 미영 씨가 자꾸 저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밖에 나가시면 위험해요. 혹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하면서 동네 경로당에도 못 가게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려고 해도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끼리 만나서 무슨 좋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렇게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지만 미영 씨가 제가 어르신을 잘 모시고 있잖아요 라고 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전에 5억 원 정도 있던 돈이 1억 원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 씨에게 물어보니 어르신, 생활비랑 집안일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들 사느라 그래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1년 만에 4억 원이 없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미영 씨에게 돈 관리를 다시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르신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식사도 대충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가 외출한 사이에 서재를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영 씨의 가방에서 부동산 계약서가 나왔는데 우리가 사는 집을 미영 씨 이름으로 바꾸는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제 도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집 명의를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영 씨가 저에게 접근한 것은 처음부터 제 재산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나이 차이가 30살이나 나는 80세 노인을 50세 여성이 진심으로 사랑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발견한 서류들을 보여주며 따졌습니다. 미영 씨, 이게 뭡니까? 왜 제 모르게 집 명의를 바꾸려고 했습니까? 미영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차피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저에게 상속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에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벌써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 씨, 우리 이혼합시다라고 했더니 미영 씨는 어르신, 그렇게 나오시면 제가 어르신을 노인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어르신이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할 거예요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영 씨는 제가 이혼을 요구할 때마다 어르신, 위자료 10억 원 주시면 이혼해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제가 지금까지 어르신을 얼마나 잘 모셨는데요. 이혼하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죠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말렸는데 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친구들도 그러게 왜 젊은 여자와 결혼했어? 라고 하면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동네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제 상황을 들어보시고는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입니다. 고소를 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영 씨가 어르신의 돈을 가져간 증거들을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은밀하게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가 제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긴 내역들, 가족들에게 보낸 돈들, 그리고 집 명의를 바꾸려고 했던 서류들을 모두 복사해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가 친구들과 통화할 때 그 늙은이 완전히 속았어.
조금만 더 참으면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말도 몰래 녹음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기 결혼과 재산 편취 혐의로 미영 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집에 와서 미영 씨를 조사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당황해했습니다. 어르신, 왜 이러세요? 우리 부부 사이에 무슨 고소를 해요? 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미영 씨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도 속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영 씨는 소위 노인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70세가 넘은 할아버지 2명과 결혼해서 재산을 빼앗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미영 씨에게 속아서 3억 원을 빼앗겼고, 다른 한 분은 심지어 우울증에 걸려서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미영 씨는 사실 결혼한 적이 없었고 남편과 사별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50세가 아니라 45세였습니다. 경로당에서 저에게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홀로 사는 부유한 노인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 씨의 가족들도 모두 공범이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 사업 자금, 엄마 병원비, 언니 아이 학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제게서 빼앗은 돈은 모두 자신의 실제 남자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미영 씨보다 10살 어린 35세 남성이었고, 둘이 함께 노인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조직적인 사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영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앗긴 돈 4억 원 중 2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2억 원은 이미 사용되어서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집 명의는 다행히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80세의 나이에 진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 씨가 저에게 잘해줄 때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러게 왜 그런 젊은 여자와 결혼했느냐고 하지만 저는 그때 정말 외로웠습니다. 아내가 죽고 자식들은 멀리 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날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영 씨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한다고 하니 정말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50세 여성이 80세 남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는 것을. 특히 처음 만나서 몇 달 만에 결혼을 제안하는 것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미영 씨가 저에게 잘해주던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고 약 챙겨주고 함께 드라마 보면서 웃던 그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돈을 노린 거짓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씁쓸합니다.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 다시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바둑도 두고 산책도 합니다. 미영 씨와 함께 살 때는 이런 당연한 것들도 허락받아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약이 없어서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직 회복 중입니다. 2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예전만큼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미영 씨가 제게 먹인 비싼 영양제들은 사실 필요 없는 것들이었고 오히려 과다 섭취로 건강에 해가 될 뻔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정상적인 약만 먹고 있는데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저에게 잘해주면 무조건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제 재산 상황을 묻거나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경계하게 됩니다. 최근에 또 다른 50대 여성이 경로당에서 저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미영 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어르신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라고 하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감격해 했겠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 그 여성은 다른 할아버지에게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너무 급하게 결혼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충분히 상대방을 알아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돈 관리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도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들의 조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반대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81세가 되었고 혼자 사는 것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외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속지 않고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하면 아버지 이제 재혼 생각 없으시죠?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는데 저는 절대 안 한다고 답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의 결혼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거나 재산 관리를 대신 해주겠다고 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랑에 빠지면 주변이 보이지 않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통장과 카드를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저는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속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평안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아무도 나를 속이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돈은 조금 잃었지만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미영 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면 제 인생만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81세에 이런 값비싼 수업을 받았지만 그래도 배운 것이 있다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다른 어르신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특히 갑자기 나타나서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돈과 관련된 부탁을 하거나 재산 관리를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돈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훈을 80세가 넘어서야 배웠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연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피해를 당하지 않은 분들도 제 경험을 통해 미리 경계심을 갖게 되셨으면 합니다. 물론 모든 젊은 사람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과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관찰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무엇보다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더 현명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외로움은 일시적이지만 한번 잃은 재산과 신뢰는 되찾기 어렵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힘든 경험을 겪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사연을 공유해주신 김철수 할아버지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가족을 이런 사기로부터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